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커튼을 걷어요. 햇살이 얼마나 들어오는가, 그걸로 제 하루 기분이 정해지지요. 남편이 떠난 지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처음엔 그 공백이 너무 커서 숨 쉬는 법도 잊은 것 같았어요. 밥상을 차려놓고도 그이가 앉을 자리를 비워두곤 했지요. 국그릇 2개, 수저 2벌. 그게 습관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지요. 울고 또 울다 보면 어느새 밥을 하고 빨래를 널고 그렇게 다시 사라지더군요.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창문을 열어요. 바람이 들어오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싶어서 감사하지요. 그리고 라디오를 켜요. 옛날 트로트가 나오면 따라 부르기도 해요. 목소리가 갈라져도 음정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혼자니까요. 남편이 남기고 간 건 큰 돈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도 알뜰히 모았어요. 보험금 일부, 평생 조금씩 저축해둔 적금들 그래도 노후엔 누굴 의지하지 않고 조용히 살 수 있을 만큼은 되었지요. 5천만 원 정도였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제겐 평생의 땀이었어요. 저에겐 하나뿐인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 준호, 올해 45이지요. 참 착한 아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공부도 곧잘하고 효심도 깊었지요.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보내던 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잘 키웠다 싶었어요. 남편은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당신 덕분이요 하고 말했지요. 그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런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데려온 여자가 수진이에요. 말도 곱고 예의도 바르고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처음 만난 날 그 애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준호 오빠 잘 부탁드려요 하더군요. 그때 그 손이 참 따뜻했어요. 겨울이었는데도요. 아, 이 애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겠구나 싶었지요. 내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말에 그 애가 제 손을 꼭 잡더군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손이 언젠가 내 통장을 가져갈 줄은요. 결혼 후 몇 년은 참 평화로웠어요. 명절 때마다 찾아와 인사하고 손주도 낳아주고 제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그 애는 정말 다정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약 사다 드릴게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겐 큰 위로였지요. 그런데 언젠가부터였어요.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은행도 적금도. 어머니 폰은 너무 오래돼서 앱이 안 깔리잖아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 말이 고맙게 들렸지요. 요즘 세상엔 뭐든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늘 은행 창구에 가서 처리했어요. 그런데 창구 직원들도 요즘은 고객님 앱으로 하시면 더 편해요 하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얼마나 무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장을 맡겼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믿는 사람이 아들이고 그 아내니까요. 그날 밤 전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젠 늙어도 괜찮겠구나. 저 애들이 곁에 있으니. 그때까진 제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거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날씨가 참 좋았어요. 봄볕이 창문을 두드리고 베란다에 널어둔 이불에서 햇살 냄새가 났지요.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멸치를 우리고 두부를 썰고 애호박을 넣고 국물 맛을 보니 딱 좋더군요. 엄마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 수진이도 함께였어요. 그 애는 언제나 밝았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더군요. 어머니, 이거 제철 딸기예요. 요즘 딸기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그냥 오면 되지 뭘 이런 걸. 에이, 어머니. 당연히 사와야죠. 그 애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참 기특하다 싶었지요. 밥상을 차려놓고 넷이서 둘러앉았어요. 손주 지호는 벌써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제 옆에 앉아 할머니, 저 시험 100점 맞았어요. 하고 자랑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흐뭇했는지 몰라요. 우리 지호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용돈 줄게. 와, 감사합니다. 그렇게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과일을 깎아 먹었어요. 그 시간이 참 평화로웠지요. 그런데 그날 오후 수진이가 제 손을 잡더군요. 어머니,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요즘 어머니 은행 업무 보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창구 가면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하잖아요. 그래, 나도 알아. 근데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서. 그래서요, 어머니.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요즘은 모바일 뱅킹 앱으로 하면 금리도 더 좋고 관리도 쉬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 이 애가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저 이런 거 자주 해서 익숙해요. 그리고 어머니 돈은 어머니 거니까 제가 절대 손 안 대요. 그냥 관리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럼 부탁할게. 그날 저녁 수진이는 제 통장과 도장을 받아갔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잘 보관할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래, 고맙다. 그날 밤 저는 참 마음이 든든했어요. 이젠 늙어도 괜찮겠구나. 저 애들이 곁에 있으니.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부터 수진이는 정말 부지런했어요. 제 통장을 넘겨받고는 바로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척척하더군요. 어머니, 이건 적금으로 돌리고요. 이건 금리 높은 통장으로 옮길게요. 요즘 HJ은행이 금리가 제일 좋거든요. 저는 그런 말이 너무 어렵고 그냥 고맙게만 들렸지요. 그래, 알아서 해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꼼꼼하게 다 챙길게요. 며칠 뒤 며느리가 또 말하더군요. 어머니, 요즘은 문자로 입출금 알림이 와요. 그런데 어머니 폰은 너무 오래돼서 문자도 잘 안 오고 자꾸 꺼지네요. 제가 제 폰으로 알림 등록해 둘게요. 대신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내 통장인데 내가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생각을 입 밖에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혹시나 불편해할까봐, 괜히 나를 옛날 사람이라 생각할까봐. 그래, 그럼 부탁할게. 그날 이후로 저는 제 통장을 본 적이 없어요. 은행 가자고 하면 어머니, 제가 다 온라인으로 해놨어요. 잔액이 얼마나 되냐고 물으면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뭐든 괜찮아요. 한마디로 끝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친구 경숙이네 집에 놀러 갔었지요. 경숙이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참 똑 부러지는 사람이에요. 평생 장사를 해서 그런지 돈 관리도 철저하고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희야, 너 요즘 은행 업무 어떻게 처리해? 아, 나 며느리가 다 해줘. 뭐? 며느리가? 그럼 너는 통장 확인 안 해? 응, 그냥 수진이가 알아서 하더라고. 그러자 경숙이가 표정이 심각해지더군요. 정희야, 그거 위험해. 요즘은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해. 명의 도용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너 통장이랑 도장 다 맡긴 거야? 응, 그래도 우리 수진이는 착한 애인데.
아니, 착하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돈 문제는 따로야. 너라도 한 달에 한 번은 통장 정리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너무 안일했던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버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지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경숙이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명예 도용 설마 우리 수진이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애는 착해요. 제가 아플 때 병원까지 데려다 준 애예요. 손주 지호 낳고 제가 조리해줬을 때 어머니, 제가 평생 은혜 갚을게요 하던 애예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한 번만 확인해 보자. 그럼 마음이 편해질 거야. 은행에 가려고 옷을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려는데 수진이가 들어오더군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아, 응, 은행 좀 갈까 해서. 은행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갈게. 어머니, 요즘 은행 창구 줄 서면 너무 오래 기다려요. 제가 온라인으로 해드릴게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렇게 말하며 수진이는 제 손을 잡더군요.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야, 내가 직접 가볼게. 어머니,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어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 저 어머니 돈 절대 안 건드려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미안해졌어요. 내가 왜 이러나. 이 애를 의심하다니.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그냥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어머니, 그럼 제가 내일 통장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그래, 그럼 내일 보여줘.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저는 또 잠을 설쳤어요. 수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눈물, 그 목소리. 내가 왜 그 애를 의심했을까? 그런데 이상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도 수진이는 통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오늘 일이 좀 많아서 내일 꼭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날도 어머니,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래요. 곧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날도 어머니, 제가 깜빡했어요. 주말에 시간 내서 같이 은행 가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어느 날 밤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은행 직원이 말하길 고객님의 계좌 잔액은 0원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0원? 내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다음 날 날씨가 참 흐렸지요. 하늘이 잿빛이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며느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지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어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0원이라는 숫자뿐이었지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지더군요. 번호표를 뽑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제 차례가 되자 창구로 갔지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저 제 통장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네, 통장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건네기가 힘들었지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어르신 잠시만요.
그리고는 옆에 있던 남자 직원을 불렀어요. 둘이 뭔가 속삭이더니 남자 직원이 제게 말했어요. 고객님, 이 통장 명의가 바뀌셨네요. 네. 지난달 15일에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현재 명의자는 김수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제 돈은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 통장은 더 이상 고객님 명의가 아니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명의자 본인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 돈이었는데 고객님 명의 변경은 본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혹시 서류에 서명하신 적 있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느리가 들고 온 서류. 어머니, 금리 높은 상품으로 바꿀게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때 제가 본 서류 그게 명예 변경 서류였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제 팔을 부축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님, 이건 명예 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은행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걷는 게 힘들더군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제 얼굴을 힐끗 보는 게 느껴졌지요. 부끄러웠어요.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보같이 당한 제 자신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수진이가 부엌에 있더군요.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연락도 없으시고. 그 밝은 목소리가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응, 은행 좀 다녀왔어. 그 말에 수진이 손이 멈칫했어요. 찰나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은행이요? 왜요? 제가 해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야, 그냥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서요? 뭐 문제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를 돌아보더군요. 그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너 내 통장명에 왜 바꿨어? 그 순간 부엌이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더군요.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목소리 높인 적 없는 제가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저도 상황이 있었어요. 무슨 상황?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어요. 그걸 갚으려고. 그래서 내 돈을 가져간 거야? 잠깐만이었어요. 진짜 곧 돌려드리려고 했어요. 이자만 막으면 다시 넣을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이혼당해요. 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데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슬펐어요. 이해도 힘들었구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진아, 그 돈이 얼마인지 알아? 네. 5천만 원이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야. 남편이 죽고 혼자 살면서 아껴 모은 돈이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돈은 언제 돌려줄 건데? 그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내지 않으려고 애쓰며 울었지요.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고 부끄럽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믿은 게 잘못이었나? 가족이라고 믿은 게 잘못이었나? 그 질문들이 밤새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저는 며느리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요. 밥도 따로 먹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엄마, 나왔어. 응, 왔니? 준호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한숨을 쉬더군요.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 뭘? 통장일. 수진이가 울면서 말하더라. 엄마가 자기를 도둑 취급한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야, 그게 아니라. 엄마, 수진이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얼마나 착한 애인데. 잠깐 어려워서 그런 건데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잠깐? 준호야, 그게 5천만 원이야. 내 평생 모은 돈이야. 그래도 가족인데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잖아요. 이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너는 내 엄마 마음을 생각 안 해봤니? 내가 얼마나 허탈했는지, 얼마나 배신감 느꼈는지. 엄마도 수진이 마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대출 때문에 밤마다 울었대요. 그럼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몰래 명의를 바꾸고 돈을 가져가는 게 맞아? 엄마는 돈이 더 중요해요. 아들 며느리가 더 중요해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준호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수진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돈도 곧 갚는다고 했어요. 언제? 그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얼마나?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준호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제 아들이 제 편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너희들끼리 잘 살아. 나는 괜찮으니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 편이 되어줬을까?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또 났어요.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요. 우리 아들이 나를 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피했고 아들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손주 지호만 저를 찾았지만 며느리가 할머니 지금 바쁘시대 하고 데려가더군요. 저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며칠 후 저는 오래된 친구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정희야. 왜? 목소리가 왜 그래? 나 너 말이 맞았어. 무슨 말? 며느리 내 돈 다 가져갔어. 전화기 너머로 경숙이의 한숨이 들렸어요. 정희야, 내가 뭘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응, 내가 바보였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신고해. 신고? 응. 명예 도용이잖아.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근데 그게 내 며느리인데. 정희야, 지금 가족 생각할 때야? 너 평생 모은 돈이잖아. 그리고 이건 범죄야. 경숙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제 아들의 아내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명예 도용 신고, 가족 금융 사기, 노인 금융 피해 상담. 화면에 뜬 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저 같은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자녀에게 속은 부모, 며느리에게 속은 시어머니, 사위에게 속은 장인 셀 수 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 글들을 읽으면서 저는 울었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그리고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라디오를 켜니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지요.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외롭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도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아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지호랑 잠시 수진이 친정 가 있을게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 엄마도 좀 진정하세요. 그리고 수진이한테 사과하면 안 될까요? 내가 사과를 해야 하니? 엄마, 수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지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끼리 잘 지내. 그렇게 아들 내외와 손주는 집을 나갔어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조용해서 좋다 싶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이 너무 컸어요. 텅 빈 거실, 아무도 없는 부엌, 조용한 복도, 제 발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밥을 해도 혼자 먹고, 설거지도 혼자 하고, TV를 봐도 혼자 보고, 손주 지호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요. 그 목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제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웠어요. 이렇게 계속 혼자 살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너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가 처지고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에 제가 낯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아들 어릴 적 사진, 가족 여행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사진 속에 제 얼굴은 웃고 있었어요. 환하게, 행복하게. 지금의 저는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경숙이를 만났어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응, 아들 내외가 집을 나갔어. 뭐? 왜? 내가 며느리를 용서 안 한다고. 경숙이가 한숨을 쉬더군요. 정희야, 너 지금 계속 이렇게 살 거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신고해. 그게 답이야. 근데, 가족이라고? 정희야, 가족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도 돼? 너 평생 모은 돈을 가져가고, 너를 나쁜 사람 만들고, 집에서 쫓아내다시피 하는데도 가족이라고 참아야 해? 경숙이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나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아들 손주 보면서 조용히 늙고 싶었어. 정희야, 평화는 너 혼자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해. 내 권리를, 내 돈을. 그래. 그리고 정희야, 너 아직 70이야.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도 있어. 그 시간을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뜨끔했어요. 맞아요. 저는 아직 70이에요. 남편은 80에 돌아가셨지요. 그럼 저도 10년은 더 살 수 있어요. 어쩌면 20년, 30년도. 그 긴 시간을 이렇게 외롭고 속상하고 억울하게 살 순 없잖아요. 경수가 나 어떻게 해야 해? 신고해. 그리고 너 권리 찾아. 그게 첫걸음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말자. 더 이상 희생하지 말자. 이제는 나를 지키자.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 상담센터를 검색했어요.
전화번호를 적어두고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이 전화를 걸면 돌아올 수 없겠지. 이 전화를 걸면 정말 며느리를 신고하는 거겠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네, 고령자 금융사기 피해 상담센터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네,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 상담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올해 70살이에요. 며느리한테 통장을 맡겼는데 명의가 바뀌었어요. 5천만 원이 다 사라졌어요.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어요. 한 번도 끊지 않고 중간에 말을 자르지도 않았어요. 어르신,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어르신, 이건 명백한 명의 도용입니다. 그리고 가족이라 해도 범죄예요. 범죄 그럼 제 며느리가 범죄자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 며느리가 어르신 동의 없이 통장 명의를 바꾸고 돈을 가져갔다면 그건 범죄가 맞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어르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에 신고하시고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돈보다도 네, 알아요. 가족이니까 힘드시죠. 그런데 어르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참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리고 어르신, 이건 어르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비슷한 피해를 입으신 어르신들이 정말 많아요. 어르신이 용기 내서 신고하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될 거예요. 제가 신고하면 며느리는 어떻게 되나요? 조사를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합의가 되면 선처받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르신의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신고해야 하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으로 수없이 생각했어요. 신고하면 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손주는 볼 수 있을까? 며느리는 정말 감옥에 가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참으면 나는 어떻게 되지? 평생 모은 돈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그렇게 외롭게 죽는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기로.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하지만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경찰관이 물었어요. 저 신고하러 왔어요. 명예 도용당했어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경찰관은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에 책상과 의자가 있었어요. 앉으세요, 어르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에게 통장을 맡긴 일, 명의가 바뀐 일, 돈이 사라진 일,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든 일.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났어요. 경찰관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르신,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신고하기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네, 어르신. 잘하고 계세요. 어르신의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날 저는 정식으로 신고를 했어요. 명예 도용, 횡령 혐의로 서류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진술서를 썼어요. 모든 걸 마치고 경찰서를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더군요.
내가 해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후련하면서도 두려웠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를 조사하겠다고.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준호야, 수진이가 경찰 조사 받는다고요. 엄마가 신고했다면서요. 응, 내가 했어. 엄마 미쳤어요? 수진이가 범죄자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요? 준호야, 너는 내 엄마 생각은 안 해봤니? 지금 그게 중요해요? 가족이 무너지는데. 가족은 진작에 무너졌어, 준호야. 내가 내 편을 안 들어줬을 때.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제발 신고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엄마. 준호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어요. 내가 제대로 한 걸까?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미 시작된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며느리 수진이가 경찰 조사를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울고 있을까?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 그날 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 복수를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조사 결과 명예 도용이 확실합니다. 며느님이 어르신 명의로 대출을 받고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인출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요? 며느님이 전액 변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전액이요? 네, 5천만 원 전액입니다. 분할 상환 조건으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풀렸어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구나. 어르신,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합의를 해야 하나, 끝까지 가야 하나. 그날 밤 경숙이에게 전화했어요. 경숙아, 나 어떻게 해야 할까? 돈 돌려준다며? 응, 분할로. 그럼 합의해. 정희야, 내가 원하는 게 복수야? 아니면 내 돈이야? 내 돈. 그럼 답은 정해진 거잖아. 합의하고 돈 받고 너 남은 인생 편하게 살아. 경숙이 말이 맞았어요. 다음 날 저는 경찰에 연락했어요. 합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합의서 작성하러 오시면 됩니다. 합의 절차를 밟는 동안 며느리 수진이를 다시 만났어요. 경찰서 상담실에서였어요. 수진이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가가 퉁퉁 붓고 얼굴이 창백했지요. 어머니,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돈 꼭 갚을게요. 분할로라도 꼭 갚을게요. 제가 일을 구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수진이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그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수진아, 네 어머니. 나는 너를 용서할 수는 없어. 그건 시간이 지나도 힘들 거야. 네. 하지만 너도 힘들었다는 건 알아. 그리고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도. 어머니, 돈은 꼭 갚아.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네, 꼭 갚을게요. 꼭요. 그날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수진이는 5천만 원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매달 140만 원씩. 쉽지 않은 금액이지만 수진이는 하겠다고 했어요.
경찰서를 나서는데 아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엄마 합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난 수진이를 위해서 한 게 아니야.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알아요. 준호야, 나는 내가 원망스러워. 엄마, 내가 내 편을 들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을 거야. 근데 넌 끝까지 수진이 편만 들었잖아. 엄마 미안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나중에 알았어요. 수진이가 진짜 큰 잘못을 한 거라는 거.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았니? 정말 미안해요, 엄마. 내가 나쁜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70년을 살면서 제 아들이 제 앞에서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준호야,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시간이 필요해. 나도 너도. 네, 엄마. 그날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끝났구나. 드디어 끝났구나. 6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건 이후로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먼저 수진이는 약속대로 매달 돈을 갚기 시작했어요. 처음 입금 확인 문자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정말 갚는구나. 두 번째 달에도 세 번째 달에도 입금이 되었어요. 수진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애도 힘들겠지.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 준호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석 달쯤 지나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호가 보고 싶대요. 할머니 만나도 될까요?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손주가 나를 보고 싶다고. 다음 주 일요일 준호가 지호를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지호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우리 지호. 저는 손주를 꼭 안았어요.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엄마,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응, 밥 같이 먹을까요? 그래. 그날 오랜만에 셋이서 밥을 먹었어요. 어색했지만 그래도 따뜻했어요. 수진이는 오지 않았어요. 아직은 제 얼굴을 보기 힘들다고 했다더군요. 그것도 이해했어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손주와 놀아주었어요. 준호는 설거지를 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랑 이혼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 지호도 있고 수진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 네, 엄마.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 편을 들게요. 늦었지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맙다. 그날 이후로 아들이 가끔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혼자 오기도 하고 지호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먼저 제 명의로 새 통장을 만들었어요. 은행 직원이 말했어요. 어르신, 이번엔 앱 설치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요? 네,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으로 모바일 뱅킹 앱을 깔았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직원이 차근차근 알려줘서 할 수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언제든지 잔액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앱을 열어봤어요. 제 통장 잔액이 화면에 떴어요. 내가 해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앱으로 통장을 확인했어요. 누가 관리해주지 않아도 제가 직접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지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서예 교실에 등록했어요. 어르신, 처음이세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먹을 갈고, 붓을 들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일. 처음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니 조금씩 나아졌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이정희님, 글씨체가 참 정직하네요. 정직하다니요? 네, 꾸밈이 없고 솔직해요. 그게 좋은 글씨예요. 그 말을 듣고 뭔가 뭉클했어요. 정직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지. 서예 교실에서 새 친구들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도 비슷한 일 겪었어요. 저는 사위한테 당했어요. 요즘 세상이 참, 모두들 한 번씩은 비슷한 아픔을 겪었더군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위로가 되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만 바보가 아니구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강사님이 말했어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통장은 절대 맡기지 마세요. 도장도 비밀번호도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하지만 요즘은 다 온라인이잖아요. 저희는 잘 몰라서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배우셔야 해요. 모바일 뱅킹 어렵지 않아요. 배우시면 할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저는 강사님께 다가갔어요. 선생님,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세요?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극복했어요. 신고도 하고 돈도 돌려받고 대단하세요. 용기 내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강해진 것 같아요. 강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도 용기를 얻으세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겠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매달 돈을 갚고 있었어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그 성실함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저에도 변하고 있구나. 어느 날 수진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택배로 보낸 손편지였어요. 펜으로 쓴 삐뚤빠뚤한 글씨였지요. 어머니께 매일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돈은 꼭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머니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제가 어머니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도 언젠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며느리 수진 올림.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났어요. 이해도 힘들구나.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지는 소중히 간직했어요. 신고한 지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햇살이 따뜻하고 바람이 부드럽고 하늘이 맑아요.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예전처럼 커튼을 걷고 햇살을 맞이했지요. 오늘도 좋은 하루네.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1년 전 제 인생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고 돈을 잃고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선택했고 제가 행동했고 제가 극복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눈물도 많이 흘렸고 외로웠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냈어요. 오늘 수진이에게서 또 입금 문자가 왔어요. 벌써 12개월째예요.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매달 140만 원씩 이제 168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앞으로 2년만 더 있으면 전액 회수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 나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오후 아들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지호를 데리고 온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 서서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예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의무감에서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어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왔어요. 할머니. 문을 열자 손주 지호가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와, 우리 지호 대단한데? 네.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할머니한테 보여줄래? 네. 지호는 가방에서 상장을 꺼냈어요. 저는 그 상장을 보며 웃었어요. 이 아이는 잘 자라고 있구나. 아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수진이도 데려와도 될까요? 인사 한번 하고 싶다는데. 잠시 망설였어요. 수진이를 만날 준비가 됐나?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데려와. 정말요? 엄마, 감사해요. 30분 후 수진이가 왔어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어오지 못하더군요. 어서 들어와. 제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많이 말랐더군요. 얼굴도 수척하고. 앉아. 네. 거실에 넷이 둘러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돈은 잘 갚고 있더라. 네, 꼭 다 갚을게요. 2년 안에 꼭요. 그래. 저는 차를 따라 주었어요. 수진이에게, 아들에게, 손주에게, 그리고 제 자네도. 수진아. 네, 어머니.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야. 네. 하지만 내가 노력하는 건 알아. 그리고 그 노력을 인정해. 어머니.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조금씩 나아질 거야. 천천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지호와 놀아주고 그렇게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요. 아들 내외가 돌아간 후 저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이 보이더군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 그래, 잘하고 있는 거겠지.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가족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사람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고 후회한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살아간다는 것. 용서하고 이해하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 70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어요. 늦은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그리고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앞으로 2년간 돈을 갚아야 하고 아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인생은 완벽한 해피엔딩이 아니라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것을.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걸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했거나 돈을 잃었거나 외롭거나.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70세에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키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저는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네.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좋은 하루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한 노년을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 늦게 배운 깨달음일수록 깊더이다. 남은 날들은 덜 후회하는 쪽으로 가보렵니다.